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은 시간 외에 굉장한 또 일이 하나 발생을 해서 시향 방송 외에 방송 하나 더 찍게 되었는데요. 일단 뭐 주가의 앞날은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주가에 굉장한 변동성을 가져다 줄 만한 이슈와 임팩트를 가진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영상 하나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최근에 DB하이텍의 이상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온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저희도 물론 이제 회원님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 매도를 하지 말고 계속 위를 바라보자라는 관점에서 떨어지면은 뭐 추가로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강성부 펀드에서 지분 7%를 확보를 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오며 일단 시간 외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DB하이텍 주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내용의 공시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또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차익 물량,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서도 현재 시점이 반도체 바닥론에 힘을 받으면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이러한 공시가 나왔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강성부 펀드가 들어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나왔던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좀 읽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급으로만 보면 먼저 최근 수급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상하게 이제 지난 3월 24일 날 이 물적 분할 이슈를 띄웠던 곧 있으면 하겠다라고 주청해서 주청 전에 말이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락을 하던 시점에 이상하게만큼 주가를 강하게 뛰어 올리는 세력이 존재를 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사모펀드 쪽과 이 대량의 투신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주가를 굉장히 강하게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투신 쪽과 사모펀드가 같이 힘을 합쳐서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물량의 수량이 좀 들어왔고요. 일단 수량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 어디죠? 사모펀드에서 200만 주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에서는 아직 추가적으로 집계가 덜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네요. 300만 주 정도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물량이 확보가 돼서 총 해가지고 사모펀드에서 300만 주를 강성부가 가져갔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 보면은 이 투신에서 가져간 물량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물량이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투신도 포함해서 각각 뭐 100, 2, 30만 주가 동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변이 발생한 거는 사실이고요. 이러한 매수 주체가 일단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는 한진칼,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를 넘어서 굉장히 주가의 변동성을 키웠던 이 행동주의 펀드의 이제 선구주자죠. 우리나라 온라인 파트너스 SM 이전부터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강성부 펀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한진칼 또한 굉장히 장기간 뭐 랠리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시세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또한 굉장히 또 이런 구간에서 강성부 펀드가 들어와서 단기간에 신고가를 만들고 쭉 밀렸다가 다시 매집을 들어와서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왔다가 한번 흔들렸지만 이걸 다시 끄집어 올려서 결국에는 19만 원에 강성부 펀드가 전부 다 엑시트를 하고 펀드 수익률 150%가 넘는 이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강성부 펀드에서 운영하는 자금 규모는 더 커졌을 거로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서만 이제 차익 실현한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자금 규모가 큰 강성부 펀드 거기에 최근에 실적이 좋았던 흐름까지 하면 굉장히 DB에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다시 DB하이텍으로 넘어가서 오늘 있었던 내용들 다시금 한번 기사를 체크를 해보면 최근 행동주의 펀드로 불리우는 KCGI가 DB하이텍의 지분을 사들였다. 그리고 그 지분은 이제 7%에 이르기까지 사들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좀 볼 부분은 이제 회사가
배당을 늘리고 1,0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계획했다라고 밝힌 것은 이제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은 자사주 매입은 소각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 물적 분할과 관련하여 논란들과 자사주 매입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처라 이에 매우 근시안적인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비판을 했다. 그리고 독립적인 사회이사와 감사위원회 선임,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설치해 견제 및 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점, 이 점도 굉장히 저는 높게 사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제 대량 보유 KP홀딩스로 들어왔지만은 KP홀딩스는 이 KCGI가 100% 보유한 자회사 인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하이텍의 현재 대주주 지분은 사실 이 지주회사인 DB가 12.42%를 보유하고 있고 12.42%를 보유하고 있고 김준기 창업자께서 3.6%, 그 외 뭐 자질구지한 이 지분을 합치면 17.82%라는 지분이 됩니다. 17.82%.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이 한 8%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연금이 도와준다면 그래봤자 20% 내외의 지분이 되는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은 지분 구조상의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지분 구조가 매우 취약하죠.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라는 점은 분명 DB 입장에서는 굉장히 살떨리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작년 DB의 실적이 매우 좋은 그런 시점에서 사실 영업이익과 이 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주가를 그렇게까지 폭락을 시킨 거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죠. 이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이 자회사의 주가 합이 5천억이 넘어가게 되면 지주회사법에 걸리기 때문에 강제 전환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DB의 재무구조상 이런 거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물적 분할 카드를 꺼내 두고 강제적으로 주가를 다운시켰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논리인데요. 이런 부분은 거의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주가가 매우 저평가 받은 상태에서 반도체 업황 우려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은 2년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해까지가 또 올해 안에 이거를 또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강성부가 들어왔다 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대충 이 구간대가 7만원대를 기록한 2021년 지주사 요건에 해당됐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는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7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DB는 굉장히 고통받는 구간에 들어간다. 7만원 위로 주가를 유지시켜버리면은 지주사법에 의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17.8%의 지분율을 30%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걸 만들지 못한다면 매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위치에 빠져버렸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DB그룹이 굉장히 좀 그래요. 남매의 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딸과 아버지와 뭐 아무튼 집안 사정이 매우 안 좋은 관계로 DB 본주가 굉장히 막 지금 치어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행동주의 펀드는 모르고 있었을까? 다 알고 있었는데 타이밍이 너무 좋다.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 K칩스법 통과됐지. 반도체 이제 바닥론 나오면서 2차 전지가 쉬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반도체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이런 강성부가 들어왔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가족의
문제도 있는 상태의 지주사 요건까지 불거진다면 지금 들고 있는 이 투자자들은 제가 볼 때는 강성부가 오스템의 이 성공 사례 그리고 한진칼의 폭등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상태에서 이 기업의 문제, 거버넌스의 문제가 강하게 있는 상태에서 72,000원 위를 주가를 띄워놓는다면 DB는 할 수 있는 게 매각분이 없다. 이게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일 뭐 이거를 바로 사야 되냐, 바로 사야 되냐, 그런 것보다는 만약에 밀렸을 때, 예기치 못하게 빠졌을 때 계속 살 수 있는 이유가 이제는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유가 굉장히 강력한 재료가 만들어진 종목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몇 가지 좀 볼까요? DB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그냥 현금이 1,500억이 있어요. 일단은 현금이 1,500억 있고 단기 금융상품이 6천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금융이 2천억이 있습니다. 이것만 더하면 얼마입니까? 일단은 거의 1조 가까운 이 단기 금융이잖아요. 당장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자산이 9,500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도 안 하고 뭣도 안 했다. 그럼 뭐 투자도 해야 되니까 5천억에서 6천억 투자하고 나머지 뭐 3,500억 뭐 현금 배당을 시켜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기업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도 이 현금 가져간다면 대주주 지분 가져간다면 이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지 않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9,500억이라는 지금 시점의 현금이라면 굉장한 현금성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부분도 다트에서 좀 봤었어요. 이 5억 이상 보수를 받은 현황을 보면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김남호 회장인데 실질적으로 뭐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부회장하고 뭐 부사장 이 정도인데 뭐 그래 회장이니까 등기 이럴 수는 있겠죠. 창업 회장이 등기 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창업 회장이라는 지위로 30억을 쳐받아 가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 이 걸고 넘어지려면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DB 하이텍에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DB 하이텍 고생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